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우리는 매우 분명하고 확고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래의 평화주의자의 세계를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활기가 없고 빛도 없는 사상, 즉 바라는 바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사실 삶은 자신의 길로 가고 있다. 비둘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동안 매들은 전쟁 준비를 계속한다. 그리고 유행으로 평화주의자들이 잠시 인기를 끌 것이고 그 다음 호전주의자들의 차례가 와서 사람들에게 점점 인기를 끌게 될 것이다. 정말 두 가지가 동반자처럼 공동의 기획 안에서 작용한다. 크리슈나는 통합된 삶, 전체적인 삶을 대표한다. 그의 견해는 전적으로 완전한 것이다. 우리가 올바르게 그의 견해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둘 다 포기할 필요가 없다. 물론 전쟁의 수준은 변할 것이다. 그것들은 항상 변한다. 크리슈나는 징기스칸이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 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의 수준이 확실히 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시대에 따라 전쟁의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을 때 같이 모여서 자연과 싸우기 시작한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던 사회는 전쟁을 하려는 사회와 같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을 때는 그들의 에너지를 자연과 싸우는 데 쏟는다. 마하바라타 이후 인도는 자연과의 싸움을 멈추었는데 그것은 인도가 싸움에서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기 위해서 강과 산을 길들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실패했다. 만약 우리가 자연과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사람들이 싸우기를 계속한다면 자연과의 싸움으로 인해 첫 번째로 이 지구의 비밀들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주와 다른 별들의 비밀을 알아갈 것이다. 인간의 모험과 인간의 출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달에 사람을 처음으로 착륙시켰던 사회는 전쟁을 해서 이겼던 사회였다는 점을 기억하라. 우리 인도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평화주의자들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달은 미래의 전쟁에서 대단한 중요성을 띨 것이다. 달을 소유하는 자들이 지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전쟁에서는 그들이 달에 미사일을 설치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 이 지구를 정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구는 전쟁을 위한 장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벌어졌던 소위 전쟁이라 불리는 것은 바보들만 바쁘게 만드는 놀이와 같은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전쟁은 다른 국면으로 시작되었다. 달을 향한 현재의 경주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의 목적은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 미래의 달을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되면 지구상에서는 불사신이 될 것이다. 그것에 도전할 방법은 없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그들의 비행기를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일은 달에서 쉽고 빠르게 끝날 것이다. 그들은 미사일을 달에 설치하고 지구를 향해 미사일의 방향을 잡아서 스문의 시간마다 그 궤도를 한 바퀴씩 순환시키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세계 열강들이 달에 첫 번째로 닿으려는 거대한 경쟁의 비밀이다. 또한 그것이 세계 권력자들이 우주 개척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이유이다. 미국은 달에 한 사람을 착륙시키는 일에 약 20억 달러를 사용했다. 이것은 재미를 위해 이룬 것이 아니다. 이 노력 뒤에 엄청난 목적이 있었다. 진짜 문제는 누가 처음으로 달에 도착하는가이다. 우주에 대한 경쟁은 약 300년 전에 유럽 각국이 아시아로 달려가고 있었던 때에 일어났던 또 다른 역사적인 경쟁과 유사하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와 영국의 상선들은 모두 아시아 국가들을 향하여 항해했다. 아시아의 점령이 유럽의 팽창주의 열강들에게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중요성도 없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 그들은 아시아를 떠났다. 아시아 사람들은 그들의 민족적인 투쟁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반쪽짜리 진실이다. 나머지 진실의 반은 전혀 다르다.
전투의 현대적 기술이란 맥락에서 옛방법으로 아시아를 점령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 장은 영원히 끝났다. 이제 이 지구에서와는 아주 다르고 머나먼 정복의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 인간은 멀리 있는 별들, 달과 화성, 그 너머의 것에 시야를 넓혔다. 이제 전쟁의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치를 것이다. 인생은 모험, 에너지의 모험이다. 에너지와 용기의 부족으로 이 모험 뒤에서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마침내 죽어야 하고 이 장면에서 사라져야 한다. 아마도 우리가 그런 죽은 사람들이다. 이 맥락에서 또한 크리슈나의 메시지가 특별한 의미를 띠었다. 그것은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전체를 위해 중요하다. 내 관점에서 서방은 다시 한번 결정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물론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전쟁을 하기에 이르렀다. 경쟁자들이 이미 지구에 속했을지라도 전쟁의 실제 행위는 달과 화성 같은 다른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제 지구에서 전쟁을 치를 의식은 없다. 만약 여기에서 일어난다면 침략자와 침략을 받은 자 양쪽 모두의 완전한 파멸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거대한 전쟁은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찌 될까? 어떤 면에서 세계는 인도마 마하바라타 전쟁 동안 직면했던 상황과 거의 같은 상황을 맞고 있다. 마하바라타 시대에는 두 진영, 즉 두 계급이 있었다. 그들 중 하나는 철저한 물질주의자였다. 그들은 몸과 물질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의 요가나 영적 수행에 관한 어떤 사상도 가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영혼의 존재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인생은 완전한 방종, 착취, 약탈적 전쟁의 놀이터였다. 이들이 마하바라타 전쟁을 일어나게 했던 계급이었다. 크리슈나는 이 전쟁을 선택하여 이끌어야 했다. 왜냐하면 선과 덕의 힘이 물질주의와 악의 힘에 단호히 대항하기 위해, 그리고 그 힘이 나약하고 무능력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절박했기 때문이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 이미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났다. 앞으로 20년 후에 완전한 복사판으로 마하바라타의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편에는 물질주의의 모든 힘이 있을 것이고 다른 편에는 선과 정당성을 가진 더 약한 세력이 있을 것이다. 선은 근본적으로 약함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것은 갈등이나 전쟁으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원한다. 마하바라타의 아르주나는 선한 사람이다. 산스크리트에서 아르주나라는 말은 순진하고 직선적이며 깨끗함을 뜻한다. 아르주나는 구부러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아르주나는 수박하고 좋은 사람이며 깨끗한 마음과 친절한 가슴을 가신 사람이다. 그는 어떤 갈등이나 투쟁에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물러나기를 원한다. 크리슈나는 더 수박하고 선한 사람이다. 그의 순수함과 선함은 무한하다. 그러나 그의 순수함과 선함은 어떠한 연약함도 인정하지 않고 현시에서 달아나지도 않는다. 그의 발은 굳건히 땅에 고정되어 있다. 즉 그는 현실주의자이며 아르주나가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세상은 다시 한번 두 계급, 두 진영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 현상의 결정적인 순간이 와서 전쟁을 피할 수 없을 때 종종 일어난다. 간디, 러셀과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만일의 경우에는 조금도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점에서 그들은 모두 아르주나들이다. 그들은 전쟁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할 것이다. 선의 힘이 싸워야만 하고 그들이 총을 다루고 전쟁을 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 즉 크리슈나가 다시 필요해질 것이다. 선이 싸울 때는 오직 선만이 그것으로부터 나온다.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쟁을 치를 때조차 전쟁은 그의 손에서 성스러운 전쟁이 된다. 선은 싸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악이 이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운다. 점차 세계는 두 진영으로 곧 갈라질 것이다. 한 진영은 물질주의와 그것을 대표한 것들이고 다른 진영은 자유와 민주주의, 개인의 자주권, 인생의 더 높은 가치를 대표할 것이다. 그러나 선을 대표하는 세력이 다시 크리슈나를 찾는 일이 가능할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
결정적인 사건이 임박한 시점에 도래하여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인간의 운명은 그 사건을 이끄는데 정말로 필요한 최고의 현자나 천재들을 불러서 앞으로 내보낸다. 적절한 사람, 즉 크리슈나가 그 장면에 나타난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것과 더불어 결정적인 사람을 데려오게 마련이다. 크리슈나가 미래를 위해 굉장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선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효능을 멈출 때가 있다. 악으로 물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들 자신만의 길을 가기 때문이다. 사실 선한 사람들이 선하기만 한 까닭에 움츠리고 뒷걸음칠 때 불행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만큼 대담해지고 대성공을 거둔 것처럼 느껴진다. 인도는 마하바라타 후에 붓다와 마하비라와 같은 많은 선인들이 있었다. 그들의 선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무한하였다. 사실 그것은 너무나 넘쳐서 나라의 정신이 선함의 무게에 짓눌려 움츠러들었다. 그 결과 세계의 침략자들이 인도의 대군을 풀어놓았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 대한 침략을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칠 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칠 때도 책임이 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얼굴을 철썩 때렸다면 이 행동에 대한 당신의 책임은 50%이고 그 책임의 나머지 50%는 당신의 손찌검을 유도한 사람, 저항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맞은 사람에게 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때렸을 때 당신의 나약함과 수동적인 것이 그에게 당신을 때릴 빌미를 주었기에 책임의 반은 당신에게 있음을 숙지하라. 절대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추앙받았던 훌륭한 사람들은 인도의 마음을 수축시키고 약하게 만들어 그들을 무기력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의 침략자들에 대한 일종의 초대가 되었다. 이 초대에 답하여 그들은 손에 곤봉을 들고 와서 우리를 정복하고 노예화시켰다.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우리를 지배했고 억압했다. 그들이 떠날 때는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다. 우리가 계속 뒷걸음치고 억압되고 마음과 가슴이 약해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우리를 노예화하려는 침략자들을 다시 초대할 수 있다. 만약 내일 모택동이 이 나라를 침입한다면 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레닌은 런던까지 가는 공산주의의 길이 베이징과 캘커타를 경유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의 예견은 옳았던 것 같다. 공산주의는 이미 베이징에 도착했고 그 시끄러운 발소리는 캘커타에서 들리고 있다. 그래서 런던까지는 멀지 않다. 인도의 정신이 여전히 뒷걸음치고 억압받고 공포로 찌들어 있기에 공산주의가 캘커타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산주의가 도착할 것이고 그것을 수용한다면 이 나라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것이 인도가 크리슈나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